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집안의 고성과 악취를 희미하게 만들 뿐이었다. 18살의 한유나는 등 뒤에서 부서지는 병 소리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싸구려 소주 냄새와 곰팡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아버지 한상식의 혀 꼬부라진 목소리가 젖은 스펀지처럼 축축하게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는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언제나처럼 그것은 술을 위한 것이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방 한구석 어지러운 잡동사니 속에서도 유일하게 정돈된 작은 책상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작은 발레리나가 금방이라도 춤을 출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아버지를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 한상식의 충혈된 눈이 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발견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갔고 유나는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와 간절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안 돼요, 제발. 그건 안 돼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은 소리가 되지 못했다. 남자는 딸의 애원을 비웃듯 오르골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에서 작은 발레리나가 위태롭게 떨렸다. 그는 오르골을 마치 전리품처럼 치켜들고는 유나를 향해 비열하게 웃었다. 이깟 장난감 하나가 내 목숨보다 중요하냐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가운 허공만을 갈랐다. 다음 순간 오르골은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혔다. 산산조각 나는 나무 파편 소리 망가진 태엽이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영원히 멈춰버린 멜로디의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유나는 생각했다. 희망도 미련도 그리고 인내심도 모두 산산조각 난 오르골과 함께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아버지를 더는 쳐다보지 않았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배낭을 맸다. 그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갈아입을 옷 그리고 증명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현관문을 열자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가 그녀를 맞았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지옥 같던 집을 뒤로하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폭풍우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오직 단 하나의 생각력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거리는 온통 물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빗줄기에 가려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달렸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어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골목의 어둠을 가르며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나타났다. 검고 육중한 세단 한 대가 이 누추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풍기며 천천히 코너를 돌고 있었다. 유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작은 몸이 칠흑 같은 차체 앞으로 뛰어들자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빗소리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차는 그녀의 불과 한 뼘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운전석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가고 안에서는 냉막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차창 너머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관찰하듯 무심하고 분석적인 눈빛이었다. 유나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다. 제발 태워주세요.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만은 선명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어 유나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애원했다. 어디든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멀리 떠날 수만 있다면요. 그 말이 남자의 흥미를 끈 것일까?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 안의 냉기처럼 낮고 차가웠다. 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뒷좌석 문이 기계음과 함께 열렸고 유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감촉이 생경했다. 문이 닫히자 폭풍우 치던 바깥 세상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고요했고 은은한 가죽 냄새와 남자의 희미한 향수 냄새만이 감돌았다. 유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흠뻑 젖은 교복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값비싼 바닥 매트를 적셨지만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가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합류했다. 유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룸미러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칼로 자른 듯한 날카로운 턱선 서늘한 눈매,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표정한 얼굴. 그 얼굴은 낯이 익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을 정도였다. 매일 저녁 뉴스 경제면에 등장하던 얼굴.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인 AURA 그룹을 이끄는 최연소 CEO 강태무.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태자라 불렀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이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사업가.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끔찍한 괴물을 피해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자신은 더 거대하고 더 위험하며 더 예측 불가능한 심연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인지도 몰랐다. 강태무는 룸미러를 통해 유나의 표정 변화를 읽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폭풍우 치는 밤의 우연한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름도 갈 곳도 없는 18살의 도망자 신세였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동승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였다. 차가운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주던 공포와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세련되고 지능적인 종류의 공포였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남자는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경찰서 아니면 더 끔찍한 곳. 강태무는 그런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듯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협적인 말보다 더 유나를 압박했다. 차는 점점 더 도심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동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거대했다. 거대한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거인의 눈동자들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는 마침내 서울의 심장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완벽한 고요함과 서늘한 공기가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태무는 시동을 끄고 나서야 처음으로 몸을 돌려 뒷좌석의 유나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단순한 명령이었다. 유나는 망설였다.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남자를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다시 비명이라도 지르며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차체에 몸을 기대고 중심을 잡았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고 앞서 걸어갔다. 유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고층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하고 미니멀한 펜트하우스였다. 모든 가구는 차갑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씻어. 저쪽이 욕실이야. 강태무는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길에서 주워온 동물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대리석으로 된 거대한 욕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마주했다. 흠뻑 젖은 교복 핏기 없는 얼굴,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텅 빈 눈동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오르골이 부서졌을 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다. 그녀는 욕실에 비치된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닦고 그가 준비해 둔 듯한 커다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었다. 옷은 너무 컸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강태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거기 앉아. 유나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유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름. 그의 질문은 짧고 간결했다. 한유나입니다. 나이 18입니다. 왜 도망쳤지? 그의 질문은 취조에 가까웠다. 유나는 망설였다. 자신의 비참한 가정사를 이 낯선 남자에게, 그것도 강태무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 앞에서는 거짓말이나 침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을 거리로 내몬 마지막 사건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상처가 배어 있었다. 강태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의 반응 없는 태도는 오히려 유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다. 불쌍한 이야기군.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하지만 세상엔 너처럼 불쌍한 사연을 가진 애들은 널려 있어. 그게 내가 널 도와줘야 할 이유가 되진 않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하룻밤 비를 피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강태무가 다시 물었다. 그 질문에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세상은 넓었지만 그녀가 발붙일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확인한 강태무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운 호수 같았다. 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증명해봐. 네가 머무를 가치가 있다는 걸. 강태무의 마지막 말은 제안인 동시에 시험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 게스트룸을 안내했다.
그곳은 유나가 살던 집 전체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지만 창문에는 보이지 않는 쇠창살이 느껴졌다.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몇 가지 규칙을 일러주었다. 허락 없이 이 방을 나가지 말 것. 집안의 어떤 물건에도 함부로 손대지 말 것. 그리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의 어둠 속으로 출근했다. 거대하고 적막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유나는 한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어젯밤의 폭우와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이 차갑고 호화로운 감옥까지.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었지만 그녀는 마냥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 없었다. 강태무가 던진 가치 증명이라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한편 도시의 교통 흐름을 가르며 달리는 세단 안에서 강태무는 비서실장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김 비서 한유나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봐. 18살 현재 신부는 가출 청소년. 아버지 한상식의 모든 기록, 특히 채무관계와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조사해 오늘 안으로 보고하도록. 그는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응시했다. 그는 동정심 따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철저한 계산과 확인을 거쳐야 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유나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허락 없이는 나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대로 갇혀 있다가는 말라 죽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모든 공간은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발걸음이 한 서재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최첨단 사양의 컴퓨터 시스템이 보였다. 그것은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으로 평범한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장비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컴퓨터는 유나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지만 대기 모드 상태인 듯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가 마우스를 가볍게 건드리자 화면이 밝아지며 AURA 그룹의 내부 시스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다. 강태무는 일부러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물론 최고 등급의 보안 계정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연구개발팀의 게스트 계정이었다. 그것은 미끼이자 시험이었다. 평범한 소녀라면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외부로 연락을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유나는 그의 의도를 알 리 없었지만 시스템에 접근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곳은 기회의 땅이자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훔칠 생각이 없었다. 단지 알고 싶었다. 이 시스템의 구조, 방어 체계의 수준, 그리고 강태무라는 남자가 구축한 왕국의 심장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시스템 내부를 유영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방화벽을 우회하고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퍼즐처럼 풀어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재배열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발견했다. 거대하고 완벽해 보이는 AURA 그룹의 보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균열을. 그것은 설계자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사소한 논리적 오류였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었다. 일반적인 해커라면 이 약점을 이용해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려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히려 그 취약점을 보완하는 짧고 우아한 코드 몇 줄을 작성했다.
기존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패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코드의 주석 안에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남겼다. 체스의 고전적인 오프닝을 나타내는 기보였다. 1, 2, 4, 25, 2, NF3, NC6. 그것은 나는 너의 수를 읽었고 다음 수를 둘 준비가 되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같은 시각 AURA 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강태무는 냉정한 목소리로 각 부서장들의 보고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대표님 긴급 보안 경보입니다. 강태무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회의를 잠시 중단시켰다. 그는 김 비서를 따라 보안 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대표님 약 10분 전 내부 네트워크에서 미상의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접근자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대신 오히려 완벽한 패치를 설치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IP 주소를 추적해 본 결과 대표님의 펜트하우스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태무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팀장이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유나가 작성한 패치 코드와 그녀가 남긴 체스 기보가 떠 있었다. 1, 2425, 2NF3NC6. 그 순간 강태무의 머릿속에 흠뻑 젖은 채 차를 세우던 소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절박하지만 굴복하지 않던 그 눈빛.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길에서 주운 길고양이가 아니라 발톱을 숨긴 어린 호랑이를 들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분노나 당혹감 대신 기묘한 흥분과 지적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인재들을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실력이 아니었다.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력, 상대의 의도를 읽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대담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태무는 평소보다 일찍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집안은 그가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고요했다. 유나는 서재가 아닌 것일 소파에 얌전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연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그의 예측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그녀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굳이 컴퓨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 비서가 보고한 파일을 태블릿으로 열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한유나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우수한 학교 성적, 각종 컴퓨터 경시대회, 수상 경력,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한상식이 불법 사채와 도박 사이트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듯한 치욕을 느꼈다. 내 아버지 빚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강태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의 그것이었다. 네가 살 집, 네가 공부할 환경, 그리고 네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아도 될 안전까지 전부 제공해 주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유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다. 대신 넌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너의 그 재능,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야.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비참한 과거와 숨겨진 능력까지. 그는 자신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그녀의 가치를 계산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모욕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독할 정도로 공평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 유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어젯밤처럼 두려움에 떠는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자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강태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며 말했다. 따라와, 네가 싸워야 할 전쟁터를 보여주지. 유나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강태무가 이끈 서재는 단순한 서재가 아니었다. 그곳은 최첨단 기술로 구축된 전쟁 지휘 통제실이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방 한가운데의 테이블 위로 거대한 3차원 홀로그램이 떠올랐다. 복잡하게 얽힌 선과 무수한 데이터 노드들이 마치 밤하늘의 성운처럼 펼쳐졌다. 유나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지적인 호기심이 먼저 어렸다. 이것이 바로 강태무가 지배하는 세계의 축소판이었다. 이것이 너의 전쟁터다. 강태무는 홀로그램의 중심을 가리켰다. 그러자 한 남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확대되었다. 최민혁, 유나도 몇 번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여러 자선 사업과 사교 활동으로 유명한 온화한 미소를 가진 중년의 기업가였다. 하지만 강태무가 보여주는 그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화면에는 그의 이름 아래로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불법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강태무는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표면적으로는 유망한 마케팅 및 데이터 분석 기업을 운영하지만 그 실체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비밀과 약점을 수집하고 거래하는 거대한 정보 암시장이었다. 그는 불법 도박 사이트와 대부업체를 통해 사람들을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갈취하여 더 큰 범죄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의 네트워크는 정계와 재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유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이 얼마나 거대한 악의 일부였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한심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파놓은 덫에 걸린 수많은 먹잇감 중 하나에 불과했다. 강태무는 홀로그램의 한 부분을 다시 확대했다. 그곳에는 익숙한 이름 한상식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그의 채무 기록,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그리고 최민혁의 유령 회사에 소액의 자금을 이체한 기록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버지가 항상 돈에 쪼들렸던 이유, 그리고 가끔씩 알 수 없는 일을 하며 밤을 새우던 이유. 그는 최민혁의 불법 자금 세탁 과정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세탁기 중 하나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유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그를 그렇게 만든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새롭게 자리 잡았다. 최민혁은 내 사업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업계의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강태무는 말을 이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해왔지만 그의 방어 체계는 교묘하고 철저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하고 있었다.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의 시스템 심장부에서 직접 빼낸 조작 불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해. 그는 홀로그램에서 시선을 떼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어젯밤 보여준 능력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재적 파트너의 가치를 확인하는 냉정한 평가자의 눈빛이었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신분과 안전한 환경, 그리고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내 아버지 문제도 내가 처리하지. 그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적어도 최민혁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나게 될 거다. 더 이상 널 괴롭힐 일도 없을 거고.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영혼을 담보로 한 계약과도 같았다. 유나는 강태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에게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도망만 다니는 삶은 결국 또 다른 한상식을 만나거나 거리에서 비참하게 끝날 뿐이다. 하지만 이 남자의 손을 잡는다면 비록 위험할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유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나의 유령이 되는 거다. 표면적으로는 AURA 그룹의 특별 장학생이자 인턴으로 활동하게 될 거야. 아무도 너의 진짜 임무를 알아서는 안 된다. 너의 임무는 최민혁의 철옹성 같은 서버에 침투하여 그의 모든 범죄 기록을 담은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단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하지만 유나는 오히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막연한 분노와 절망 대신 최민혁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그것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승리했을 때 얻게 될 보상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완전한 자유였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강태무는 더 이상 그녀의 감시자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사령관이자 멘토가 되었다. 그는 유나에게 AURA 그룹의 최고 등급 보안 프로토콜과 그녀가 사용하게 될 모든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김 비서를 통해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새 옷개인 용품,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전문 서적까지. 며칠 동안 유나는 펜트하우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서재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강태무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미친 듯이 흡수했다. 최민혁의 사업 구조, 알려진 서버 위치, 그의 핵심 인물들의 프로필까지. 그녀의 머리는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정보를 분류하고 연결하고 분석하며 다가올 전투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그녀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주기도 했다. 한편 화려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꼭대기층에서 최민혁은 부하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상식이라는 채무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의 빚은 제3자에 의해 모두 청산되었고요. AURA 그룹 쪽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부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민혁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창밖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무, 그 젊은 애송이가 또 좀스러운 짓을 하는군.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었다. 고작 그런 피라미 한 마리 채어간다고 해서 내 그물이 찢어지기라도 할 것 같나. 무시해. 그는 절대 내 심장부에 도달할 수 없어. 그의 오만함은 그가 쌓아 올린 범죄의 제국만큼이나 거대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철옹성에 균열을 낼 작지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한유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낮고 냄새나는 교복 대신 그녀는 편안하고 기능적인 옷을 입었다. 그녀의 세상은 더 이상 아버지가 던지는 술병과 비명이 가득한 좁은 방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홀로그램 모니터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쏟아내는 강태무의 서재.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방이자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강태무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 속 달과 사냥의 여신. 어둠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관역을 꿰뚫는 존재.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유나는 그 이름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인물을 부여하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피해자 한유나는 죽었고 이제 전략 병기 아르테미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전면 공격이 아니었다. 강태무는 신중했다. 그는 최민혁을 결코 얕보지 않았다. 적을 알려면 먼저 그의 영토를 완벽하게 그려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지시였다. 유나는 그의 말에 따라 최민혁의 디지털 제국에 대한 정밀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그의 네트워크 경계선을 맴돌며 그의 시스템이 숨쉬는 방식과 혈관처럼 뻗어있는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는 방화벽을 부수는 대신 그 방화벽을 구성하는 코드의 미세한 틈을 찾아 조용히 스며들었다. 마치 물이 바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 결국 길을 내는 것처럼 그녀는 끈기 있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최민혁이 거느린 수십 개의 자회사, 유령회사, 그리고 해외에 둔 백업 서버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아내 거대한 지도를 완성해 나갔다. 하지만 최민혁의 방패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의 보안팀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시스템 로그에 남은 아주 희미한 이질감을 감지했다. 그것은 정상적인 데이터 흐름 속의 미세한 물결, 완벽한 교양곡 속의 불협화음 같은 것이었다. 보안팀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보안 등급을 한 단계 올리고 시스템 곳곳에 새로운 감시 센서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 즉 허니팟을 설치했다. 팽팽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적들이 자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최민혁의 마케팅 자회사 중 하나인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서버에 의도적으로 눈에 띄는 공격을 감행했다. 그것은 시끄럽고 요란했지만 실제적인 피해는 없는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이었다. 보안팀의 모든 역량이 그곳으로 쏠린 순간 그녀는 정반대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융 데이터 서버에 아주 작은 뒷문을 만들었다. 그 과정은 숨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동시에 여러 개의 모니터를 훑으며 수백 개의 변수를 계산했다. 강태무는 팔짱을 낀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가 특정 데이터 앞에서 잠시 멈칫할 때면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건 위장이다. 최민혁은 중요한 자산을 3번 이상 위장하는 버릇이 있지.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말보다는 서로의 의도를 읽는 눈빛과 짧은 단어로 소통했다. 강태무가 밤을 새우는 그녀를 위해 말없이 커피를 가져다 놓으면 유나는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 전날 밤의 성과를 정리한 간결한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그는 거시적인 전략과 적의 심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고 그녀는 그것을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할 완벽한 기술적 전술로 전환했다. 차가운 목적 의식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몇 주에 걸친 끈질긴 침투와 분석 끝에 유나는 마침내 최민혁의 제국에서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의 모든 불법 자금 세탁 기록이 담긴 숨겨진 회계 장부.
일명 판도라 파일로 연결되는 암호화된 경로였다. 하지만 그 경로는 수십 개의 생체 인식 및 AI 기반 보안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녀의 존재가 발각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공격을 멈추고 강태무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판도라의 방어 체계를 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건 힘으로 뚫을 수 없어. 열쇠를 훔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 그의 말은 새로운 작전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제 단순한 해킹을 넘어 최민혁 자신을 속여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제 발로 드러내게 할 거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서재를 벗어나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섰다. 저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자신을 비웃는 듯한 거인의 눈동자처럼 보였던 불빛들이 이제는 곧 시작될 거대한 사냥을 앞둔 사냥터처럼 보였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흥분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강태무였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강태무였다. 그는 유나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 아르테미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는 유나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전쟁터의 지도가 완성되자 이제는 공격 경로를 설계할 시간이었다. 강태무의 서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와 유나는 밤낮으로 홀로그램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최민혁의 심장부 판도라 파일을 탈취할 단 하나의 완벽한 계획을 구상했다. 단순한 침투는 불가능했다. 적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와 가장 귀한 보물을 바치게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그들의 작전 목표였다. 강태무는 거대한 미끼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그는 AURA 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연구소를 설립했다. 퀀텀리프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특허를 보유한 것처럼 위장되었다. 그는 이 미끼를 최민혁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해외 조세 피난처를 경유하는 아주 은밀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로 포장했다. 최민혁 같은 부류는 두 가지에 약하지. 돈 그리고 나에 대한 경쟁심. 강태무는 유나에게 계획을 설명하며 말했다. 이 거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막대한 돈을 세탁하는 동시에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 발을 들여 나를 이겼다고 착각하게 될 거다. 그의 계획은 적의 심리를 정확하게 겨냥한 정교한 덫이었다. 이제 유나의 차례였다. 그녀의 임무는 이 덫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트로이 목마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는 퀀텀리프와의 거래에 필수적이라는 명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잡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금융거래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어떤 보안 전문가가 검토하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걸작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단 하나의 비밀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최민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불법 자금을 퀀텀리프로 송금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프로그램은 그의 중앙 서버에 저장된 판도라 파일 전체를 암호화된 패킷으로 분할하여 AURA 그룹이 통제하는 해외의 한 휴면 서버로 전송하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유나는 자신의 코드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강태무는 금융계에 퍼져 있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퀀텀 리프에 대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최민혁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다. 강태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일단 경계하고 보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최고 분석팀을 동원해 퀀텀 리프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것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최민혁은 갈등했다. 그의 이성은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그의 탐욕은 기회라고 속삭였다. 특히 강태무의 허를 찌를 수 있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거래를 진행하기로.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퀀텀 리프 측과 접촉했고 거래 조건에 명시된 보안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덫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거래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유나는 마지막 점검을 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강태무의 감시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최민혁의 부하들이 한 재활시설에 격리되어 있던 한상식을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강태무가 손을 써서 그의 빚을 정리해주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한 곳이었다. 강태무는 즉시 서재로와 유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최민혁이 내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 아마 거래의 마지막 순간에 너를 흔들기 위한 보험으로 쓰려는 거겠지. 그 소식을 들은 유나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모니터 화면에는 감시 카메라에 찍힌 한상식의 초라한 모습이 떠 있었다. 그는 최민혁의 부하들 앞에서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래전 버리고 도망쳤던 과거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유나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지금 위험에 처한 것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최민혁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찾아내 공격해온 것이다. 그녀의 냉정한 판단력이 순간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무는 그녀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그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택은 내 몫이다, 아르테미스. 지금이라도 계획을 중단할 수 있어. 너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보다 그녀라는 귀중한 자산을 잃는 것을 더 염려하고 있었다. 그의 그 배려는 역설적으로 유나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르골을 부수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때의 절박함과 지금의 상황은 달랐다. 지금 그녀에게는 힘이 있었다. 반격할 수 있는 무기와 함께 싸우는 동료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18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였다. 유나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강태무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해요. 그리고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아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대신 플랜 B를 추가해야겠어요. 아버지를 이용해 역으로 최민혁에게 추적 불가능한 교란 정보를 흘릴 거예요. 그의 시선을 아버지에게 묶어두는 동안 우리는 뒤에서 숨통을 끊는 거죠.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강태무의 입가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감정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전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된 파트너를 찾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덫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과거마저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강태무의 펜트하우스 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치열한 전투를 앞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지휘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데이터가 흐르는 모니터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은 갓 재련된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도망치던 소녀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마친 지휘관이었다. 강태무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서재 입구에 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수개월간 함께 준비해온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몇 시간 안에 결정될 터였다. 김 비서가 외부에서 모든 사법 공조와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태무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마지막 전투를 위해 적의 심장부로. 같은 시각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핵심 측근들이 모여 그의 위대한 승리를 미리 축하하고 있었다. 강태무 그 애송이가 제 발로 굴러 들어오다니 이보다 더 통쾌할 수가 있나. 그는 오만한 웃음과 함께 잔을 높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강태무를 완벽하게 속였으며 그의 돈과 기술을 모두 빼앗아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곧 시작될 금융거래가 자신의 제국을 한 단계 더 확장시켜줄 축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민혁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한상식을 이용해 강태무 측에 교란 정보를 흘리라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거래가 완료되는 순간 한상식을 이용해 강태무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 그 카드가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의 눈을 가리기 위해 일부러 던져준 미끼라는 사실을. 유나는 아버지의 연락을 역이용해 최민혁의 보안팀에게 AURA 그룹의 해커팀이 외곽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예상대로 최민혁의 보안팀은 그 정보를 믿었다. 그들은 주력 방어 인력을 모두 외곽 데이터 센터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그의 중앙 서버 판도라를 지키는 방어벽은 순간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유나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무에게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체크. 이제 왕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 트로이 목마를 작동시킬 마지막 실행 명령어를 입력했다. AURA 그룹 본사 근처에 한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 강태무는 약속 장소에서 최민혁을 마주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다른 사업에 대한 인수 합병을 논의하는 평범한 자리였다. 최민혁은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강태무를 떠보았지만 강태무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의 말을 받아넘길 뿐이었다. 그의 귀에 꽂힌 초소형 통신 장치로는 유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1단계 침투 완료, 데이터 패킷 분할 시작. 예상 소요 시간 10분.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부하에게 눈짓을 보냈다. 드디어 거래를 실행할 시간이었다. 그는 강태무 앞에서 보란듯이 태블릿을 꺼내 유나가 만든 보안 거래 프로그램에 접속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이 퀀텀 리프의 계좌로 송금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부와 명예를 얻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강태무의 귓가에 울렸다.
트로이 목마가 완벽하게 작동하여 판도라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복제된 데이터를 검찰과 AURA 그룹 이사회만이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서버로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무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끝내려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이제 끝났어, 최민혁. 최민혁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강 대표. 벌써부터 패배를 인정하는 건가. 그는 여전히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다. 강태무는 대답 대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김 비서가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에 떠있던 회사 로고가 사라지고 복잡한 데이터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민혁의 불법 자금 세탁 기록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스크린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유나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그의 범죄 증거들을 하나씩 가장 효과적인 순서대로 화면에 띄웠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기록 기업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내용 불법으로 수집한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까지 판도라의 모든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었다. 강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떠오른 증거들을 하나씩 짚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읊었다. 자금 세탁 공갈 협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네가 방금 전에 실행한 그 거래를 통해 내 손에 들어왔지. 자네의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강태무를 노려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는 최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혁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범죄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서재. 유나는 뉴스 속보 화면을 통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최민혁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것이다. 온몸을 감싸고 있던 극도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지친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부드럽게 번졌다. 그때 그녀의 모니터에 강태무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체크메이트. 최민혁의 제국이 무너진 후 세상은 떠들썩했다. 연일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이었던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는 역설적일 만큼 고요했다. 길고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온 정적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밤을 새워 코드를 분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범한 하늘의 색을 바라보곤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최민혁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AURA 그룹은 강태무의 지휘 아래 이번 사태를 수습하며 오히려 기업 투명성을 인정받아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태무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날카로운 긴장감 대신 단단한 성취감이 엿보였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이제 유나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한상식이었다. 그는 최민혁의 하수인들에게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보호받고 있었다. 그는 최민혁의 자금 세탁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강태무가 고용한 최고의 변호인단 덕분에 정상 참작을 받아 실형 대신 장기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와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처벌인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가 치료시설로 이송되기 전날 유나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온전한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만남은 변호사 사무실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오랜만에 마주한 한상식은 유나가 기억하던 폭력적인 주정뱅이가 아니었다. 술이 깬 그는 늙고 초라한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고 했다. 유나는 그런 그를 차갑게 제지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한상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술 때문이었다는 변명,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연민, 그리고 뒤늦은 후회.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유나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들어준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한상식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유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이 기회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예요. 술과 자기 연민 뒤에 숨지 말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세요. 다시는 누구의 인생도 망가뜨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모든 것을 극복한 자의 초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비서가 그녀에게 외투를 걸쳐 주었다. 대표님께서 본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차에 올랐다. 차는 그녀가 이제껏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AURA 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유나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실감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곳,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었다. 강태무는 자신의 집무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펜트하우스 서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압감을 풍겼다. 강태무는 그녀에게 작은 인터넷 책상이 아닌 통유리창으로 멋진 전망을 가진 넓은 사무실을 안내했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건 너의 정식 채용 계약서와 국내 최고의 대학 컴퓨터 공학과 입학 허가서다. 모든 학비와 생활은 AURA 그룹에서 지원한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유나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도구나 무기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보상이 아니야.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이다. 그는 말을 이었다. AURA 그룹에는 너의 재능이 필요해. 제2, 제3의 최민혁 같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이 있다. 새로 신설될 사이버 보안 전략팀의 팀장 자리를 맡아줘.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19살의 소녀에게 그룹의 미래 보안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유나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이름 한유나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더 이상 아르테미스라는 코드네임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와 강태무의 얼굴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풍경을 번갈아 보았다.
빗속을 헤매던 절망적인 밤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작고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AURA 그룹 사이버 보안 전략팀 사무실. 이제가 20살이 된 한유나 팀장은 자신보다 나이가 2배는 많은 백전노장 전문가들 앞에서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던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세계를 지키는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회의를 마친 유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잠시 창가에 섰다. 붉은 저녁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처음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야경이 자신을 억압하는 거인의 눈동자 같았다면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자신이 앞으로 개척해 나갈 무한한 가능성의 영토처럼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어두운 밤을 건너 마침내 자신만의 눈부신 새벽을 맞이한 것이다.